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정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뭘까?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기술적 정의가 있고 하나는 행태적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정의하는 게 뭐냐? 여기서 보시면 조직이라는 거는 밑에 그림에서도 나와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투입, 프로세스, 산출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생태계 이렇게 얘기할 때, 조직 이렇게 얘기할 때는 프로세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세 개예요. 뭘 받아서, 그러니까 뭐가 투입이 돼서 어떤 게 투입이 돼서 그 안에서 뭐가 처리가 되고 그래서 결과가 뭐가 나오지? 이걸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이 시스템을 확장시켜 놓은 게 이제 조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조직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그래서 조직 안에서는 도대체 뭘 할 거냐, 뭘 하는 거냐. 프로세스가 뭐가 이제 움직이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산하거나 또는 서비스하거나 할 때 뭐가 투입이 돼야 되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프로세스를 거쳐서 뭐가 나가는 거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기술적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환경, 밖에서 또는 외부에서 자원을 받아서 그것을 중간에서 처리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산출물을 생산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기술적 정의로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죠. 투입, 프로세스, 산출.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를 얘기할 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도 그건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행위적 정의는 그런 투입, 프로세스, 산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있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가면서 어떤 중간에 그 안에서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무, 이런 책임들, 이런 것들의 집합이다. 뭐냐면은 조직이라는 거는 사람이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관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걸 잘 처리하고 조합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단계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원, 산출물 대신에 중간에 프로세스 말고 이런 게 있죠. 여러 가지 문화, 규칙, 뭐 계층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든 행위적으로 얘기하든 조직, 회사가 있는데 그 안에서 도대체 왜 이런 프로세스, 입력, 출력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왜 정보 시스템이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결국 이거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하고 조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결국은 밑에 보시면 정보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 안에서 조직의 균형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조직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뭐라 그랬죠, 이거를?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시키는 거. 뭐라 그랬어요? B, P, R. 배웠죠? 모르면 다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BPR 하면서 그 BPR에 대한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줬잖아요. 어쨌든 조직이라는 거는 그 안에 새로운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되거나 새로운 조직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는 정보 시스템이 변형이 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조직에서는 그걸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보 시스템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아도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조직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활동들 자체는 우리가 이제는 정보기술하고 밀접한 연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런 조정인자들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런 것들이 조직하고 정보기술 사이에서는 서로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기술이 중요하고요. 이러한 정보기술들을 어떤 조직에 어떻게 투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쭉 보겠다. 이번 챕터에서는 왜
조직이 정보기 시스템하고 조직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조직의 특징이 있겠죠? 조직의 특징은 뭐라고요? 조직이 사용하는 정보 시스템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 BPR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죠. BPR은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조직 문화를 바꾸는 거고 프로세스를 바꾸는 건데 어쨌든 조직의 변화에는 항상 정보 시스템이 같이 따라붙게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에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정보 시스템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조직의 특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루틴이 있고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는 게 있고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간략하게 언급을 했는데, 루틴이라는 게 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가 있고, 문화가 있고, 환경이 있고, 조직 구조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예요? 정보 시스템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려 그러면 우리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 우리 조직의 정치적인 배경은 뭐고, 우리 조직의 문화, 환경, 구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보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하고도 일맥상통하죠. 자, 그러면 루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잠깐. 루틴이라는 건 뭐냐면 표준 운영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예상 가능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된 명확한 규칙과 절차 또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루틴이 있죠, 루틴? 네, 개별 루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뭘 하면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설명이 돼 있죠. 업무 매뉴얼이라고 우리가 얘기도 하고, 기업에 가면은 이제 OJT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입사원들은 그런 걸 다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루틴, 가장 마이크로한 거죠. 가장 세부적으로 기업이 운영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단계를 우리가 루틴이라고 하고요. 이런 루틴들을 쭉 모아놓는 게 비즈니스 프로세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들의 집합이 결국은 하나의 큰 기업으로 묶여진다. 즉, 기업은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존재하고요. 이 프로세스들 밑에는 또 여러 가지 개별 루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루틴, 프로세스, 이거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을 움직이는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문제. 조직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견해 차이로 인해서 투쟁도 일어나고 마찰도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정치적인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항이죠. 저항. 네. 그래서 이 조직을 지금 우리가 조직 이론을 갑자기 정보 시스템 하는데 조직 이론을 왜 배우냐면은 이런 저항 때문에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BPR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동안 계속 해와던 루틴이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가면 여러분들 생활 패턴이 있잖아요. 혹시 밤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갑자기 저녁 9시에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라고 바꿔보세요. 가능해요? 여러분들 보고 저녁 10시, 9시에 무조건 자야 되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라고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제 쫓아는 하겠죠. 그렇지만 엄청 힘들겠죠. 자기 생활을 리듬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사에서도 10년 동안 계속 편하게 루틴, 편하다는 말보다는 자기가 익숙한 루틴이 쭉 있고 익숙한 프로세스가 쭉 있는데 갑자기 그거를 다 바꿔서 이렇게 해 라고 한다 그러면 저항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학교 오라 그러면은 난리 나겠죠? 학교 수업이 6시부터 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학교 폭파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지? 9시도 힘들잖아. 그죠? 맨날 지금 12시 오잖아요. 그죠? 첫 수업이. 응? 근데 9시 하라는 것도 보기 힘든데 6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들 들고 일어나겠죠. 그거에 결국은 정보 시스템을 조직 쪽에다가 이제 들어가서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려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다 반대해요. 싫어해요. 지금처럼 그냥 하면 되는데 왜 바꿔서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반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저항이라고 그래요. 레지스턴스라고 하는데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걸 때는 항상 이게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저항을 없애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서 갭이 발생하죠. 기업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그런 목적과 여러분들의 어떤 저항을 최소화시키려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서 정치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데 이런 정치적인 저항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조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직 문화도 있죠. 조직 문화라는 거는 목적과 제품을 정의하는 가정들의 집합. 말이 어렵죠? 어쨌든 우리가 조직 문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 문화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조직을 이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품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어디에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문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조직 문화가 형성이 돼 있으면 끈끈하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저항이 조직 문화가 강할수록 이제 더 타이트하다는 거죠. 저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소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직 문화는 기술적 변화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걸 설득을 해야 되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효율성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이 전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계속 홍보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